적자를 이유로 민간 사업자가 포기한 마산항 연안 크루즈 사업이 8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관광 유람선 운항 재개를 위해 새 사업자를 찾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경남 지역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경남 키워드, 일회공원, 국보 순회전, 그리고 바다 환경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엽니다. 이슈앤피플에서 마산 어시장 상인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적자를 이유로 민간 사업자가 포기한 마산항 연안 크루즈 사업이 8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관광 유람선 운항 재개를 위해 새 사업자를 찾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한때 마산만으로 가는 700톤급 관광 유람선이 정박했던 마산항 크루즈 터미널. 지난 2017년 민간 사업자가 적자 등을 이유로 유람선 운항을 포기하면서 8년째 사업이 표류 중입니다. 연안 크루즈 터미널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4년 전부터는 이곳을 관광 안내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 사업자를 찾지 못하다 보니 본래 터미널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건물 안에는 유람선 운항 당시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창원시가 응보 자격을 낮춰 6차례나 재공고에 나섰지만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등이 겹치면서 새 사업자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유람선과 인근 상권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던 상인들은 아쉽기만 합니다. 크루즈를 하려면 배만 띄운다고 될 것이 아니고 타는 손님들이 관광의 만족도나 이런 거를 뭐 어느 적당한 곳 좀 경치가 좋고 잘 갔다 왔다 구경을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크루즈를 띄워야지. 창원시는 공모 절차와 내용 등을 보완해 이번 달 안으로 재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를 위한 재정 지원이 사라졌고 관광객 유치 약속 등의 지원책도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마산항 크루즈 사업 재개를 바라는 지역의 기대는 높아졌지만 부족한 사업성 등으로 여전히 새 사업자를 찾는 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권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민주운동 기념식이 있던 지난달, 경남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합천이었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일회공원, 전두환 씨의 호를 딴 일회공원 명칭 논란입니다.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조성된 이 공원은 2007년 일회공원으로 이름이 바뀐 뒤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지난해 6월에는 합천군 지명위원회가 공론화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합천군은 공론화를 수행할 용역기관 계약에 나선 상황인데 과연 이번엔 일회공원 명칭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합천에서 또 다른 검색어도 눈에 띕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순회전, 문화유산, 바로 국보 순회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추진하는 국보 순회전의 첫 개최가 합천에서 시작되는데요. 합천박물관에서는 6월 5일부터 7월 21일까지 경주 금룡총에서 출토된 금강과 금허리띠, 금방울 등 4점이 전시됩니다. 교과서에서 보던 국보와 보물을 지역에서 만나는 시간 놓칠 수 없겠죠. 경남의 달군 마지막 키워드는 환경입니다. 연관 검색어는 바다, 정화, 해양, 환경오염으로 제29회 바다의 날을 맞아 이어진 환경에 관한 관심입니다. 바다의 날은 바다가 가지는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6년 지정된 법정 기념일인데요.
경남에서는 이날을 기념해 곳곳에서 정화활동과 캠페인 등을 펼치며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매년 14만 5천 톤씩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중 경남에서 나오는 양만 16,000톤. 5월 햇살에 눈부신 바다를 우리 곁에 두기 위해선 바다를 지키기 위한 실천과 고심도 늦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경남 이슈였습니다. 마산 어시장과 마산 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행사인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 천태문 마산어시장 상인회장과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마산어시장 상인회 회장 천태문입니다. 네, 먼저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12일간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서 전통시장에서 하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인데요. 그 소비자 우리 고객분들이 우리 마산어시장에 오셔서 34,000원부터 67,000원까지 금액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를 하셨을 때 온누리 상품권 1만 원 지류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67,000원 이상 구매를 하셨을 때는 온누리 상품권 2만 원을 지류로 받을 수가 있는 행사입니다. 네, 본 행사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설명해 주시죠. 예, 전통시장 우리 마산어시장에 오셔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인 만큼 우리 국내산 수산물에 한하여 구매를 하셨을 때 혜택을 드리는 행사입니다. 국내산 수산물이라 하면은 우리 마산어시장이 단연코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시고 30%에 관련된 그 정도의 큰 환급 금액을 우리 마산어시장에서 바로 당일 영수증으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싱싱한 수산물이 가득한 마산어시장, 시민분들이 좀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수산시장, 마산어시장 규모가 무려 5만 4천 평에 해당하는 엄청난 평수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 마산어시장입니다. 우리 국내산 수산물을 우리 마산어시장에서 구매를 하시고 만나는 장을 보셔서 산 만큼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싱싱한 먹거리와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 우리 마산어시장으로 특히 행사 기간에 많이 방문해 주시면은 더욱더 많은 혜택이 우리 소비자 고객님에게 돌아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산어시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히 행사 기간에 많이 오셔서 우리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 많이 해주시고 또 혜택도 많이 받아가시는 그런 행사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마산어시장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태문 마산어시장 상인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0년간) 지지부진했던 하동고등학교와 하동여자고등학교의 통폐합이 다시 추진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과 하동구는 공립인 하동고와 사립인 하동여고의 통폐합을 위한 설문조사를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남녀 학부모가 각각 60% 이상 찬성해야 통폐합 1단계가 결정됩니다. 이후 경남도 교육청은 하동여고 재단인 하동유경원에 이사회 심의를 요청하고 재적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통폐합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통폐합 학교는 하동고 본관 건물을 개축한 남녀공학 공립학교입니다.
오는 2028년 3월 16개 학급 정원 360명으로 전망됩니다. 하동군은 지역 고교 진학률이 70%대로 경남의 10개 군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또 17개 초등학교 가운데 14개 학교의 입학생이 5명 미만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 경남에서는 산청고와 생초고, 경호고 3개 고등학교가 산청고로 통폐합됐습니다.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놓인 가운데 경남도민들의 연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독단체인 독일-코리아-협의회 한정화 대표이사는 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들에게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한 대표이사는 전국 어느 곳보다 많은 소녀상을 세워 일본군 위안부 역사의 기억과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경남도민들의 역사 인식은 소녀상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20년 설치됐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관할인 미테구청이 철거를 명령했다가 코리아협의회 가처분 신청에 보류됐습니다. 독일 카셀 주립대에 2022년 세워진 소녀상은 지난해 3월 기습 철거됐습니다. 4일 열린 제41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거제 정수만 도의원은 도내 늘어나는 폐교를 경남도 교육청 직속기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거제 장승포의 관광 브랜드화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김구연, 전기풍 의원은 경남도 교육청의 교육 서비스 전반에 대한 지원과 경남도의 열악한 어촌 경제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했습니다. 제414회 정례회는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경남도 의원들은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상임위별로 심사하고 오는 18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 평가가 4일 열렸습니다. 경남에서는 168개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검정고시자 등 모두 2만 8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이번 모의 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며 올해 수능과 같은 방식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도내 96개 고등학교의 평가 결과를 수집해 분석한 문항 분석 자료를 경남 대입정보센터 누리집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날 경남 지역 고등학교 1, 2학년 재학생 5만 8천여 명이 치르는 6월 전국 연합학력평가도 치러졌습니다. (2024)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오는 8일과 9일 개최됩니다. 8일 저녁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빅콘서트가 열려 G.O.D 등 1세대부터 5세대까지 K-팝 아티스트 9팀이 무대에 오릅니다. 9일에는 화명 생태공원에서 파크 콘서트가 열려 멜로망스, 폴킴, 적재 등이 감성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동구의 한 전통시장 옥산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차량용 승강기로 돌진해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운전자가 차량에 갇혔고 추락 충격으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 후 내부에 갇혀있던 A씨를 구조했습니다. A씨는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방서 추산 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도내 굴곡도로에서의 도로 이탈과 전도 등 교통사고 방지에 힘을 모았습니다. 두 기관은 전국 최초로 교통안전 점검 차량을 활용해 도내 24곳의 굴곡 구간에 도로 기하구조 조사와 분석을 마쳤다고 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제한 속도를 재설정하고 노면 표시 등 교통 환경 개선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굴곡 구간에서 교통 사망 사고가 45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